안녕하세요. 한식의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에 대해 강의할 오미요리연구소 대표 김민선입니다. 저는 주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식을 가르치고 미식관광 컨텐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공적인 한식 브랜딩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은 한식을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제가 느끼는 외국인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 한국을 아는 정도가 보다 깊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식 브랜딩이 한국 드라마, K-팝, 먹방과 넷플릭스 같은 미디어의 영향으로 더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러한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계신가요? 하나의 분야만 따라가기도 벅찬데 이걸 다 모를 수도 없고 말이죠. 이럴 때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너무 많고 방대한 정보를 찾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이런 정보를 늘 찾을 때 어려움이 많았었는데요. 혹시 가장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가 있으신가요? 예전에 저도 드라마를 정말 많이 봤었는데 요새는 바빠서 드라마 볼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바빠서 드라마 보실 시간이 없으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끊임없이 다양한 채널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의 트렌드를 따라가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저는 이럴 때 드라마 요약본을 봅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들은 포털 사이트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 드라마들을 검색해서 보고 그리고 이런 요약본들은 유튜브에 10분 요약본, 5분 요약본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줄거리와 주인공의 캐릭터를 이해하고 있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음식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러한 드라마에서 어떠한 한식이 나왔는지 혹은 이 드라마 주인공들이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두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왔을 때 혹은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관광객들을 만났을 때 그 드라마의 팬들과 조금 더 가까운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 드라마 혹시 보셨나요? 이렇게 해서 요약본들 쉽게 찾아볼 수 있으니까 검색해서 그렇게 대략적인 내용이라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미있는 기사가 있어서 넣어 놓았는데요. 댄 캐청 기자는 우선 공복 상태에서 한국 드라마를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문화에서 음식은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드라마에서도 스타들만큼이나 이 음식을 매력적으로 그리기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매 장면마다 김치와 속풀이 해장국이 등장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인지 요새 제가 만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런 해장국, 제가 행오버 숲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더 재미있고 그리고 꼭 먹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한국 국밥의 인기도 갈수록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혹시 선제 없고 티어 이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는 줄여서 선업티라고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선업티라는 이런 이름만 알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이 드라마를 좋다고 하면서 러블리 러너라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드라마가 제가 알고 있는 제목과 영어 제목이 다르다는 것을 이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새 유행하는 드라마 제목이 영어로 혹은 그 나라의 언어로 어떻게 다르게 번역되어서 알려지고 있는지 그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팝. 사실 저도 BTS 이후로 K-팝 가수를 쫓아가기가 어려운 사람입니다. 코로나 때는 저도 BTS를 좋아해서 팬클럽에도 가입해보고 어떻게 BTS가 팬들과 소통하는지 찾아보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BTS 레시피 출판사와 정식 계약을 맺고 BTS 쿠킹 클래스를 만들었었는데요. 그때 저희 직원들의 일은 BTS의 소식을 스크랩하는 일을 했습니다. 스타들마다 소통하는 채널이 다르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저희 직원이었던 팬클럽 다른 친구가 트위터에서 소통을 하는 것, 그리고 BTS 같은 경우에는 위버스라는 자체 앱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곤 하는데요. 이제 각 K-팝 스타들마다 소통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그 관광객들이 어떠한 K-팝 스타의 정말 찐 팬이라면
그 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전국이 트위터로 들기름 막국수 레시피를 공유해서 저희 쿠킹 클래스에서 한번 했었는데요. 그때 들기름, 메밀국수, 참소스 등을 외국인들이 이제 잘 알고 한번 써보고 싶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K-팝 스타들이 한국 음식에 미친 영향이 정말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혹시 내가 만나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좋아하는 K-팝 스타를 미리 알게 된다면 검색을 미리 해서 그 가수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두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가 좋아하는 음식 혹은 방문했던 식당들을 여행 코스에 넣는다면 조금 더 감동적인 투어 코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이제 K-팝 스타들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는데요. 다 잘 정리되어 있는 곳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검색하기가 어려우시면 저는 저의 비서 챗 GPT를 사용합니다. 챗 GPT에서 이제 BTS가 좋아하는 음식 혹은 방문했던 식당 혹은 이제 다양한 그런 K-팝 스타들의 지금 트렌드 등을 좀 이제 잘 정리해서 이렇게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 정보들 그냥 일반적인 포털 사이트에서 찾기가 좀 어려우시다면 챗 GPT를 사용하시면 조금 더 쉽게 정보에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BTS라고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 좋아하는 그런 K-팝 스타들이 정해져 있으시다면 해당 스타들의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서 소식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그 가수들이 혹은 그 소속사에서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최신 트렌드, 최신 그 가수의 동향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BTS 팬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는 BTS의 소식을 그래서 열심히 찾아보는데요. BTS의 멤버 진이 백종원 대표님과 친한 것도 알고 계신가요? 그 진의 팬이라면 라면을 진라면만 먹는 것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BTS 팬이 온다면 그런 진라면 이야기라든지 이런 그런 요새 있었던 여러 가지 소식들을 인스타그램에서 본 것들을 가지고 스몰 토킹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는 제가 BTS 쿠킹 클래스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 했었던 사진들이에요. 저와 저희 회사 직원들이 열심히 그 BTS에 대해서 공부를 해서 BTS 쿠킹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BTS 트래블북에 있던 메뉴들을 가지고 BTS 쿠킹 클래스 메뉴를 만들었고요. 그때 했었던 메뉴들은 김피탕, 김치 피자 탕수육과 BTS 김밥이었어요. 그리고 시음주로는 막걸리에 블루베리를 섞어서 보라색 막걸리로 시음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치마도 저희는 원래 한복 앞치마로 약간 자주색빛의 그런 앞치마를 입는데 이때는 BTS 팬들이 오기 때문에 보라색 앞치마를 구해서 입었고 스튜디오도 전부 이제 BTS의 그런 사진들, 포토카드 그리고 보라색 풍선을 천장에 달아서 최대한 보라색 그 느낌이 가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그 쿠킹 클래스를 방문한 BTS의 팬들, 거의 여행자들인데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좀 더 특별한 그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이때 출판사와 함께 런칭 이벤트를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해외에 있는 분들도 저희 쿠킹 클래스를 잘 알고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 오면 특별한 BTS와 관련된 체험을 할 수 있구나 그렇게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먹방과 K푸드입니다. 먹방 즐겨보시나요? 사실 저는 먹방을 그닥 즐겨보지는 않는데요. 트렌드 때문에 가끔 찾아보고는 있습니다. 인기 있는 먹방 사진들을 캡처해 보았는데 어떠신가요? 공통점이 느껴지시나요? 앞쪽에 크게 나온 음식과 모두 큰 입으로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죠. 그리고 음식도 약간 붉은 계열의 음식, 좀 양이 많다 이런 것들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먹방을 즐겨보는 외국인들은 어떤 생각으로 한식을 먹을까요? 이분들에게 한국에 여행 와서 한식을 먹을 때 기념 사진은 어떻게 찍으라고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렇게 먹방을 즐겨보시는 분들, 아, 이런 거 정말 재밌었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에게는 음식을 최대한 앞쪽에 많이 밀어놓고 이런 먹방 느낌이 나게 기념사진을 찍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스스로도 많이 찍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각도의 음식 사진을 찍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떠한 조명을 사용하면 좋을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보시면 그 관광객들이 사진을 이렇게 찍고 싶을 때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즐겨보는 넷플릭스에 나온 한식들입니다. 먼저 광장시장을 유명하게 만든 스트리트푸드 아시아. 여전히 광장시장에 이 칼국수 아주머니는 유명하시죠. 지금 가도 아무리 바빠도 밝은 웃음과 친절한 모습으로 관광객들을 맞이해주고 계세요. 광장시장이 예전에 명성을 잃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칼국수는 여전히 저렴한 가격으로 모두를 이제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른 음식들도 여전히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여전히 광장시장을 적극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다른 한식 관련된 다큐멘터리 시리즈인 김치의 나라, 반찬의 나라 시리즈도 제가 참 재미있게 본 한식 그런 다큐멘터리인데요. 한국 지역의 곳곳의 지역 음식들을 잘 소개를 하고 있어서 김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반찬 혹은 국밥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추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고 온 분들은 어떠한 한식을 좋아할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저는 이 내용들을, 이 시리즈들을 꼭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서 왼쪽 하단에 있는 사진은 얼마 전 저희를 방문했던 미국인 가족들인데요.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할 때 저희랑 수업을 들었던 분들인데 제가 그때 그 칼국수 클래스를 했었습니다. 그때 이 스트리트푸드 아시아 내용을 소개를 해 줬었고 그걸 보고서 이제 여기에 꼭 와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데리고 가서 그 아주머니의 칼국수를 직접 먹고 정말 감동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미디어에 나온 한식을 보면 어떻게 한식을 이해할지 생각해 볼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미디어에 비춰진 우리나라 음식, 한국 음식을 보면서 어떻게 소개해야 할지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여행자가 알고 있는 한식은 어떠셨나요? 제가 알고 있는 여행자들과 여러분들이 만났던 여행자들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만났던 여행자들의 이야기들을 조금 더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통역사의 한식 스토리텔링, 이 관광통역 안내사는 한국인으로서 한식을 소개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빔밥에 사용되는 오방색, 그리고 이 오방색은 경복궁이나 사찰, 단청에서도 사용되죠. 이런 이야기들을 하며 저는 비빔밥 수업에 스토리텔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한국의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투어에 적용할 수 있을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수업하기 때문에 정확한 영어 표기법 역시 중요합니다. 쉽게 풀이할 수는 있지만 공식적으로 어떠한 스펠링으로 사용되는지 검색해 보면 좋은 곳이 이 한식진흥원의 사이트에 찾을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다른 곳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공식적인 한식 스펠링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검색을 해보고 있고요. 잘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한식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김치. 물론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김치는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이고 11월 22일은 김치의 날로 지정되었습니다. 김장 문화는 유네스코 세계 인류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에 다양한 채소절임이 있지만 한국의 김치는 식물성 재료와 동물성 재료가 적절히 혼합된 독특한 채소 발효 음식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김치 냉장고 있으신가요?
외국인들이 정말 재밌어하는 게 한국의 가정마다 김치 냉장고가 있다는 건데요. 예전에 김장독을 묻었던 이야기, 그리고 지금 한국의 가정에서 널리 쓰이는 김치 냉장고의 원리도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외국인들이 김치 냉장고를 따로 쓰는 이유를 김치의 냄새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정한 온도 유지를 위해서 김치 냉장고가 필요한 것이죠. 그게 김치의 숙성에 영향을 끼치고요.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인들이 얼마나 김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다양한 김치를 소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국의 다양한 김치 문화를 알릴 수 있어요. 외국인들은 거의 배추김치 혹은 백김치 이 정도만 알고 있는데, 한국의 지역마다 다양한 식재료 그리고 계절김치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깜짝 놀라곤 합니다. 이 사진들은 제가 수업할 때 사용하는 사진들인데요. 왼쪽 사진은 제가 외국인들에게 보여주는 저희 집 김장 사진입니다. 이렇게 많은 김치 양념과 배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김치 매트를 깔아놓고 빨간색 고무장갑을 끼고 김치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 한국인들은 김치에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리고 옆에 사진은 저희와 함께 했던 미슐랭 셰프들 팀인데요. 그때 김치를 배우고 싶다고 같이 와서 이렇게 빨간 고무장갑을 끼고 같이 김치를 만들었었습니다. 한국의 발효 음식으로 대표적인 김치를 배우러 전 세계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비빔밥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이냐 물어보면 제 생각에는 가장 많이 말하는 음식 중에 하나가 비빔밥인 것 같습니다. 비빔밥의 고향은 전주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돌솥 비빔밥의 고향이 정주입니다. 그렇게 좀 더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계절에 따라 비빔밥 재료가 달라지는 것을 설명합니다. 겨울에는 묵은 나물 비빔밥, 봄에는 봄나물, 여름에는 열무 비빔밥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 계절이 없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들에게는 정말 새로운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집밥은 집밥 비빔밥 같은 경우에는 큰 양푼에 나눠서 비빈 후 나눠 먹고, 식당 비빔밥은 1인분으로 나눠 먹는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그리고 비빔밥을 생각보다 비벼 먹지 않고 따로따로 먹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꼭 잘 비벼서 먹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쁘게 생긴 비빔밥을 망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곤 하는데, 비빔밥은 비벼야 맛있으니까, 그리고 비빔이라는 뜻이 비빈다, 믹스라는 것을 알려주면 다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듯 다양한 비빔밥이 있죠. 이 사진들은 제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에 다양한 비빔밥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사진들입니다. 집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보다가 갑자기 밤에 출출해서 비빔밥을 비벼 먹는 모습이라든지, 혹은 식당에서 나오는 이런 화려한 비빔밥, 이런 것들을 사진 자료로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불고기, K 바베큐입니다. 불고기와 삼겹살은 한국에서 꼭 먹고 가야 하는 메뉴이기도 합니다. 쌈을 싸먹는 문화, 그리고 쌈장에 대한 이해, 한국의 후식인 이 냉면과 볶음밥, 술을 곁들이는 반주 문화 등 설명할 것이 정말 많은 것이 불고기, K 바베큐입니다. 그리고 해외와 한국에 정육하는 방법이 달라서 한국에 정육하는 방법이 이렇게 세분화되어 각각 고기의 다른 맛을 즐긴다는 것을 놀라워하는 외국인들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다른 점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찬 문화입니다. 한정식, 그리고 남도의 반상 문화는 지금 우리 한국인들이 봐도 정말 눈이 압도되는 그런 한상 차림이죠. 비주얼적으로 압도되어서 사진 찍기가 정말 좋습니다. 이런 구성에서 밥, 국, 반찬으로 구성되어 어떻게 먹어야 할지 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많은 외국인들이 국을 먼저 마시고
하나씩 다 먹으려고 해서 결국 모든 것들을 맛도 보지 못하는 반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전통주입니다. 여러분들은 전통주 많이 소개하고 계신가요? 많은 외국인들이 약주와 막걸리는 아직 헷갈려 하지만 소주만은 아주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초록색 유리병 소주는 해외에서도 정말 유명하죠. 해외에서 다양한 맛의 소주들이 이미 잘 판매가 되고 있고 현지에서 생산되는 한국인에게 조금 생소한 브랜드들의 소주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전통 소주와 초록병 소주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증류식 소주와 희석식 소주의 다른 점과 맛도 어떻게 다른지 이렇게 시음도 해주시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사면 저렴하고 해외에서 더욱 가치 있는 전통주 기념품으로 저는 한국의 전통 소주를 많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주, 한국의 전통 소주는 한국에서 구입하면 정말 저렴하기도 해서요. 식품명인 체험 홍보관, 전통주 갤러리, 술술상점 같은 전통주 바트샵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BTS 진이 전통주를 배워서 많은 팬들이 한국의 전통주에 대해서 많이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의 전통주 선생님이기도 하신 박록단 소장님이 이 BTS 진을 가르치고 나서 정말 유명해지셨는데요. 그 뒤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박록단 소장님이라는 이름이라든지 전통주, 막걸리, 약주 이런 한국 술에 대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수 박재범도 소주를 만들어 큰 인기를 끌었었죠. 혹시 드셔보셨나요? 이런 트렌디한 전통주 여러분들도 잘 알고 소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코로나 시절 이렇게 전통주를 어떻게 해외에 잘 소개하면 좋을지 고민을 하다가 온라인 클래스로 막걸리 칵테일을 만들기도 했고요. 전통 소주를 소개하기 위해서 이런 증류기를 가지고 와서 증류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고 온라인 클래스를 통해서 해외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이렇게 전통주를 깊이 있게 소개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한식의 브랜딩과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렇게 준비한 여러분의 한식에 대한 지식으로 맛집 코스를 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실 저도 다양한 맛집 그리고 한식 스토리텔링 다양하게 알고 있지만 저도 하루 그런 맛집 코스를 짜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막막할 때 전 챗 GPT의 도움으로 이렇게 일반적인 내용을 좀 먼저 짜보고요. 거기다가 살을 입혀서 저만의 특별한 이런 맛집 코스를 짜보고는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것들이 어려우실 때 요새 이런 다양한 챗 GPT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페이지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떤 성향의 고객을 위한 관광 코스를 만들지 정해보시고 나만의 미식 관광 코스를 짜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 꽉 찬 나만의 미식 관광 코스를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